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식사를 준비하는 순자의 모습.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도 행복해하는 소박한 모습. 내 이름은 이순자. 남편 박만복 씨와 결혼해 아들 민준이 하나 보고 살았다. 내 인생은 오직 민준이뿐이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 거는 순자. 민준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다. 지은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날 탐탁지 않아 했지. 돈 없는 시어머니는 짐짝일 뿐이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며느리 지은의 첫 등장. 화려한 옷차림과 도도한 표정. 상견례의 자리에서 순자가 준비한 선물을 비웃듯 쳐다보는 지은. 작게 코웃음 치며 어머니, 이거 너무 오래된 디자인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이런 거 안 입으시는데? 민준의 결혼식. 순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지은의 부모님과 비교되며 위축된다. 지은은 순자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진 찍기에 바쁘다. 그때부터 알았지.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민준이에게 기대는 것도 사치였다. 현재로 돌아와 민준의 집 방문. 며느리 지은은 순자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 어머니, 김치는 이제 그만 좀 가져오세요. 저희 집 냉장고 터지겠어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사 먹으니까요. 순자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 하자 지은이 막아선다. 어머니, 괜찮아요. 애들 용돈은 저희가 알아서 줄게요. 요즘 애들은 이런 돈 안 좋아해요.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눈에는 무시하고 멸시해야 할 이유였다. 어느 날 순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다. 작고한 남편 박만복 씨의 유산 관련 안내. 순자는 의아해한다. 만복 씨는 평생 평범한 공무원이었어. 늘 아껴 쓰고 살았지. 유산이라고 해봐야 퇴직금 조금 정도일 텐데 변호사까지?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순자는 얼떨떨한 표정이다. 박만복 씨께서는 해외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운용해 오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배우자이신 이순자 여사님께 상속됩니다. 그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500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금액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500억. 내 귀를 의심했다. 만복 씨가 어떻게 평생 알뜰하게 산 줄만 알았는데 그런 큰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걷는다. 길거리 간판들이 모두 돈으로 보이는 듯하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표정. 만복 씨가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다. 순자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다 끊는다. 이 사실을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순자는 백화점에서 오랜 친구들과 만난다. 친구들에게 얼떨결에 남편의 유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친구들은 놀라워하며 축하해준다. 세상에 순자야. 네 남편이 그런 큰손일 줄이야. 네가 팔자 좋게 살게 됐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입에서 입으로 불꽃처럼 번져나갔다. 며느리 지은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순자의 유산 소식을 듣는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비웃는다. 야, 너네 시어머니 로또 맞았다는 소문 돌더라. 무슨 남편 유산이 500억이라던데? 부하하. 말도 안 돼. 우리 시어머니요. 평생 푼돈 아껴 쓰던 양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남편 박만복의 이름을 검색한다. 작은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진다. 고 박만복 씨 해외 투자로 500억대 유산 남겨. 500억 내 눈을 의심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니. 지은은 당장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민준도 놀라워하며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아버지 유산이 500억이라니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담담하게. 내 아버지가 내 엄마에게 남겨준 선물이다. 너희 부부에게까지 줄 건 아니었다. 지은의 태도가 180도 바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자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온갖 아첨을 떤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제 밤새 어머니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두 얼굴을 보게 되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지은이 순자의 아파트에 온갖 반찬과 선물을 들고 찾아온다. 순자의 발을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고 살갑게 군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엄마처럼 모실게요. 지은이 순자의 재산을 은근슬쩍 언급한다. 어머니,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혼자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희 민준이가 전문가인데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더블로 불려드릴게요. 뻔히 보이는 속셈이었다. 내 돈을 탐내는 저 눈빛.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순자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한다. 지은아, 네가 나에게 잘해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내 돈은 내 돈이다.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진다. 예상치 못한 순자의 단호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잘해드리려는 건데, 설마 어머니 저희한테 용돈 한 푼 안 주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나는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늙은이였다. 이제 와서 내 돈을 보고 잘해주는 건가? 내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자신의 속내가 들켰음을 깨달은 듯했다. 민준이 순자를 찾아온다. 아내 지은의 성화에 못 이겨온 듯 어정쩡한 태도다. 어머니, 지은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 말인데요. 저희 부부에게도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어렵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민준아, 내가 정말 어렵다면 내가 언제든 도와줬을 거다. 하지만 내 아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아내의 탐욕과 어머니의 실망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아는 어머니는 늘 나에게 모든 것을 주던 분이었는데 순자가 민준에게 과거를 회상시킨다. 홀로 자신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던 순자의 젊은 시절 모습. 내 아버지가 남겨준 이 돈은 나를 위해 쓰일 돈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내 오만함을. 민준이 순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라보고 지은이 말만 듣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의 돈은 어머니의 것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늦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순자가 변호사와 함께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다.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결연함이 공존한다. 내 돈은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돈은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테니까. 순자가 멋진 옷을 사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즐긴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습. 늘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았던 순자의 당당한 변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 따위 보지 않았다. 나는 이순자.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지은이 순자의 소식을 듣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다. 순자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 말도 안 돼. 저 돈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민준이는 왜 어머니 편만 들고.
지은이 민준과 크게 다툰다. 민준은 어머니의 편을 들고 지은은 재산 때문에 남편과도 갈등하게 된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의 돈은 어머니의 것이야.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어. 500억. 500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 내가 어떻게 그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었는데?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게 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지은이 순자에게 다시 찾아와 애원한다.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제발 자신을 받아달라고 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정말 어머니 옆에서 잘해드릴게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 순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다. 처음 지은이를 만났을 때의 어색함, 결혼 후의 냉대와 멸시, 그리고 돈을 보고 변한 그녀의 모습. 지은아, 네가 정말 나에게 잘해줄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대한 욕심이 남아있는 한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지은은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한다. 무릎 꿇고 오열한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일 시간을. 며칠 후 순자는 남편 박만복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한다. 일기장에는 남편이 해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오직 순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기장 내레이션. 여보, 미안하오. 당신에게 평생 고생만 시켰지. 하지만 당신이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이 돈을 모았다오. 당신의 마지막 삶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 살길 바라오. 만복 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랑이자 나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 몇 년 후 순자는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삶을 즐기고 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자원봉사를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낸다. 돈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순자를 자주 찾아와 극진히 모신다. 순자의 생일날 민주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 순자에게 대접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이제야 내 아들답구나. 며느리 지은은 과거의 탐욕을 반성하며 순자에게 진심으로 다가온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순자는 지은의 진심을 받아들인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 돈이 우리 가족을 흔들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자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손주들이 순자에게 애교를 부린다. 내 남은 인생, 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만복 씨,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다.